이 초인기 유체 같은 새끼들. 봐봐, 애기들. 요거 하면 끝나요. 잘해서 애기들 시험 잘 보세요. 아니 왜 표정을 그렇게 지어? 사람 보자마자 얼굴 개 찡그리는 거 뭐야? 너 나한테 소개팅 왔어 지금? 왜 그래? 소개팅 다닐 때 그런 표정 많이 봤어요. 이제 그만해. 시험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는 지문이 다 시험에 때려 나옵니다. 다 나와. 그럼 하나당 몇 문제씩을? 뭐 그런 식으로 돼. 근데 엮기도 한데, 근데 막 엮는 거를 작년 기준으로는 뭔가 막 심도 있게 엮었다기보다는 그냥 어거지로 엮어. 공주, 저거 좀 닫아줄래? 자, 봐봐, 애기들. 자, 첫 단락부터 보세요. 초인기 유체. 애기들 초인기 유체 뭔지 알아? 네. 왜? 배워? 여기 나와서? 자, 보자. 자, 우리 토마토 아저씨가 뭐 했대? 기체 액화 현상을 주로 연구를 했대. 그래서 그는 이산화탄소에 압력을 가하는 압축 실험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온도를 31도 이하에서 유지하고 압력을 높이면 이산화탄소가 액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자, 이산화탄소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산화탄소는 뭐야? 기체지. 자, 근데 얘를 31도 이하에서 유지하고 압력을 빡세게 넣으면 어떻게 된대? 물처럼 변한대. 그치? 액화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아이 쉽다. 서영이 잘 들어야지. 자, 31도에서 이산화탄소를 액화하기 위해서는 뭐 이만큼의 압력이 필요하다라는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1기압 아니야? 그치? 근데 1기압보다 얼마나 더 많이 73배 정도 이렇게 대충 때려 박으면 어때?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된대요? 액화가 되지? 뭐야? 않는 거야. 않는 거. 다시 한번 액화가 되지 않는 조건. 아니야? 그렇지. 액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 73.8 응. BAR 이상의 압력에서는 액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되지 잠깐만. 그 아래 31도보다 높게 유지되면 안 되는 거고 22. 잠깐만. 높게 유지되면. 잠깐만. 31도보다 온도가 높게 유지되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액화가 되지 않는다. 응. 그러면은 31도 씨발 머리 존나 아프네. 잠깐만.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읽었는데 틀린 게 없지? 잠깐만. 31도보다 높게 유지되면은 액화가 안 되니까 31도보다 낮았을 때, 그치. 낮았을 때는 아무리 빡세게 이 씨발 31도 이전에는 뭐가 될 수 있어? 액화가 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액화가 안 되니까 이 31도랑 요 그 압력을 임계 온도랑 임계 압력. 그치? 다시. 그래서 임계 온도랑 임계 압력이 뭔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 이후에 좀 더 정밀한 측정을 했더니 어떻대? 임계 온도가 약간 수정이 됐죠? 31.06도로 변경이 됐대. 그래서 이러한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을 뭐라 그런대? 임계점. 여기까지. 자, 또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서 물질은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인 초임계 유체 상태로 존재를 한대요. 자, 앞으로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초임계 유체 상태. 자, 초임계 유체 상태가 뭐야, 애기들? 그치, 액체와 기체의 중간 사이. 그걸 초임계 유체 상태라고 할 거고, 자, 요것도 기준점이니까 잘 봐두자. 임계점은, 자, 다 어때? 물질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고유한 값을 가진다라는 걸 봤을 때, 물체 바이 물체겠지. 그래서 뒤에서 사례로 뭘 넣어줘요? 산소 넣어주죠. 그치? 산소의 임계점은 어떻게 되는데? 영하 118.6도, 그리고 50 압력. 요 정도가 된대요. 자, 이 뒤에 문제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면, 자, 이산화탄소부터. 자, 이산화탄소의 임계점이 어떻게 됐어? 온도로 쳤을 때 31.06도. 그치? 자, 그 다음 압력은 대충 76. 맞냐? 78인가? 73. 그 다음에 산소는 어떻게 돼요? 영하 118도. 대충. 그 다음에 압력은 50. 요렇게 되지. 뒤에 문제 이제 뭐 추론하는 문제 하나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봐봐. 이산화탄소랑 산소 중에서 온도, 임계 온도가 누가 더 높아?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더 높지. 압력 누가 더 높아?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더 높지. 둘 다 얘가 높아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원문 문제에 추론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거 제 3번 문제에 나와. 그래야 선생님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3번 문제에 4번 선택지를 여러분들 해결할 때 요거 2개밖에 우리한테 주어진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4번 선택지가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 거 같아? 추론하는 거니까 글엔 직접 안 나오지만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대충 때려 맞추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단락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초임계 유체가 뭔지 그리고 임계점이 뭔지 정도 잡아놓고 가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힘내야 되는 부분이 두 번째 단락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조금 신경 더 써서 보세요. 자, 두 번째 단락 봐. 유체의 성질 중에 용질의 용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매의 밀도이다. 자, 용해도가 뭐야, 애기들? 얼마나 여기에 녹을 수 있느냐. 이게 용해도야. 써놔. 얼마나 녹을 수 있느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용해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물 같은 거 생각해보고 소금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면 물에다가 소금 막 집어넣으면 조금 넣었을 때는 어때? 녹아 안 녹아? 소금 조금 넣으면 녹겠지. 그치? 근데 소금을 개 때려박아. 그럼 녹아 못 녹아? 못 녹지. 그치? 요런 거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녹을 수 있느냐. 자, 그게 뭐에 따라서 결정된대? 그치? 용매의 밀도가 이제 용해도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자, 누가 원인 제공을 하는지 다시 봐봐. 누가 원인 제공을 해, 애기들? 그렇지. 밀도가 원인 제공자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값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용해도가 되는 거야. 요거 한번 다시 생각해.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또 반복해요. 풀어서. 밀도는 유체가 가지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뜻하며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 안 해줘도 사실 밀도가 뭔지 알지? 얼마나 빽빽하게 차 있느냐 이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은 유체의 밀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용해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한 거예요. 쉽게.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선생님도 찾아보긴 했는데 용해도가 뭔지 여러분들 용해니까 대충 알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 치킨 튀겨야 되는 문과 친구들은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용해도라는 건 뭐다? 얼마나 녹느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여기까지 됐죠? 자, 좀만 더. 초임계 상태. 자, 우리 아까 초임계 상태 얘기했었지? 자, 태우야, 초임계 상태가 뭐였었지? 회기침을 쳐박네. 중요하다고 첫 단락에서 그거 그렇지. 액체와 기체 사이인 그 초임계 유체일 때, 초임계 상태일 때, 자, 초임계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자, 액체와 달리 밀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용해도를 큰 폭으로 조절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위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이 단락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단락에서 여러분들 이 밀도라는 게 뭐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했었어? 용해도. 여기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요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근데 이 밀도를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차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액체 상태일 때랑 초임계 상태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 액체 상태일 때는 분자 간의 분자 간 거리라는 게 밀도죠. 얼마나 빽빽하게 차 있느냐니까. 그 분자 간 거리를 액체에서는 많이 좁힐 수 있을까? 뭐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초임계 유체에 비교했을 때는 액체는 이 밀도 조절이 탄력적이지가 않은 거야. 변화폭이 크지 않다. 다시. 변화폭이 크지 않은 거야. 그치? 대비해서 초임계 유체는 변화폭이 어때요? 얘는 커요. 자, 그러면 밀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 용해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액체의 변화폭이 작다라는 건 이 용해도의 변화폭도 어떻게 될까? 그렇죠. 요것도 똑같이 작겠죠. 그럼 초임계 유체는 액체에 비해서 이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밀도의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용해도의 변화폭도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그치? 위에서 이 단락에서 했던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큰 폭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변화폭이 크다랑 똑같은 얘기잖아. 어려워요? 아닌가요? 자, 애기들. 자, 물에다가 우리 반달공원 가서 풀 뜯어 먹어야 되는 문과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밀도라는 게 뭐야, 애기들? 얼마나 빽빽하게 차 있느냐 이거지. 에? 선생님이랑 찬영이랑 준석이랑 꼭 안고 있어. 막 씨발 존나 꼭 안고 있어. 그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겠지. 근데 우리가 양팔 간격으로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상대적으로 쉬워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녹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더 이상 도와주긴 힘들 것 같아요. 서영이 왜 그런 표정 짓고 있어? 어려워? 서영이라고 너무 저격했나? 지원이 짝꿍!
지원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모르지 씨발. 다시 아니야? 조꾸라 같은데? 물 분자가 요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 여기 안에 설탕이 삐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녹아 못 녹아? 못 녹고 꼬르륵 가라앉는 거야 그냥. 우리 너는 프로틴을 안 먹지? 제티 타먹는다 생각해보자. 제티. 우유에다 제티를 타는데 우유 분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꺼져 병신아 이렇게 밀어내면 제티가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지. 제티가 꽁꽁 얼었어. 얼음이 돼 있어. 얼음 위에다 씨발 제티 집어넣으면 제티가 쏙쏙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그치? 자,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달래줘야 돼. 괜찮아 하면서 녹여줘. 따뜻한 말로 이렇게 녹여주면 이 우유 얼음이 어떻게 되겠어? 그 액체가 되면서 녹겠지? 그럼 이 액체 친구들, 이 우유 분자들이 이렇게 펴지는 거야. 그럼 여기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 제티가 하위 하면서 들어올 수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기체가 되면 어떨까? 기체는 밀도가 훨씬 이것도 혹시 선생님 이거 심했어? 지원이. 너 또 얼음이랑 뭐 이렇게 물에서 얼음이랑 액체 뭐 그거 하지 마. 우유가 좋으니까. 이 차이가 뭐냐고? 얘네들은 지금 가깝잖아. 분자들끼리. 밀도가 따닥따닥 붙어 있다. 밀도가 뭐야 씨발 왜 비웃어? 선생님 틀렸어? 밀도가 큰 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알아먹어 씨발. 그 다음 얘네들은 좀 멀잖아.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 제티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그래 행복해 하잖아. 얘는 울고 있어요. 못 들어가서. 알겠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 정도는 알아. 이거 아니야? 개새끼들 니들 뭐 얼마나 과학 많이 한다고 사람 꼽을 씨발 존나 줘. 가연이 뭐 하려고 또 지랄했어 너. 괴롭히지 마. 이제 그만 꺼져. 자 봐. 어쨌든 초인계유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액체와 다르게 밀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용해도를 큰 폭으로 조절할 수 있대. 그치? 요 얘기죠 여러분들. 밀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변하기 때문에 밀도를 조절을 크게 할 수 있으면 용해도 변화도 크게 있겠지.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결론은 변화폭만 났을 때 초인계유체가 액체에 비해서 훨씬 변화폭이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뒤에 가령 사례 나왔으니까 사례로 다시 한번 이해해보자. 초인계유체로 널리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임기온도 아래에서 압력을 55에서 200으로 증가시키면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17%가 증가가 된대요. 자, 밀도 증가가 17%야. 자, 근데 초인계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570% 증가한대. 야, 어때?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지? 맞아요. 밀도가 큰 폭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용해도도 어때? 큰 폭으로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결론, 이 단락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초인계유체는 밀도 변화가 액체에 비해서 클 수 있기 때문에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결론, 용해도 변화도 큰 폭으로 변화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겠지. 알겠어? 그나마 이제 우리한테 조금 난관처럼 보이는 친구가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 해석하는 부분인데 요것도 사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 그래프까지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일단 X축에 뭐 들어와 있어, 애기들? 압력 들어와 있지? 그치? 그 다음 Y축에는 뭐 들어와 있어요? 용해도.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네 개가 있는데 요렇게 생긴 새끼 하나랑 그리고 또 요렇게 생긴 새끼 하나랑. 그치? 여기 지금 보면 위에 친구, 요 실선으로 된 친구가 뭐야, 애기들? T2고 요 친구가 T1이잖아.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 보면은 T2가 T1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요 T가 뭐야? 온도. 그치? 온도라고 생각해. 쉽게 얘는 50도, 이렇게요. 그치? 50도라고 하고 얘가 30도라고 하면 돼. 50도, 30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온도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야. 이 그래프에서 온도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변화하는 건 누구야? 압력이랑 용해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을 보면 여기가 어떤 특이점이 되겠지. 그치? 여기 특이점 이름이 뭐라 그래? 역전점. 그치? 자, 여기까지 그래프를 잠깐 보면 애기들 역전점 이전에 어땠는지 한번 볼까? 역전점 이전에는 여러분들 용해도의 값이 Y축의 값이지. Y축의 값이 실선이 커요? 점선이 커요? 점선이 더 높지? 그치? 근데 이 역전점을 지나가면 역전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어때? 역전점을 지나가면 온도가 높은 친구가 용해도가
더 큰 거야. 그치? 그래서 결론을 그냥 정리해서 이거는 뭐 외워야 될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자,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압력을 기준으로 해서, 압력이 역전점 미만일 때랑 역전점을 초과했을 때, 그치? 이렇게 했을 때, 온도랑 여기에 따른 이제 용해도,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거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역전점 미만일 때는 압력이, X축이 압력이니까, X축인 압력이 역전점 미만일 때는 온도가 낮은 친구의 용해도가 더 어때? 높지. 그럼 반면에 역전점 미만일 때 실선은 어때요? 용해도가 낮아요. 그치? 이 뒤에서 바뀌는 거고. 그치? 그래서 옆에다가 그냥 표 이렇게 정리를 해놔.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는 거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온도가 높아질수록 T2일 때 지금 기준이 뭐야 얘들아? 압력이 역전점 미만일 때를 기준으로 놓은 거야. 역전점 미만일 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어때요? 낮아요. 선생님 표시 잘했어? 응. 자, 그 다음 역전점을 초과했을 때, 압력이 역전점을 초과했을 때는 자,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 용해도가 높아지죠. 그치? 요렇게. 왜? 여기서 T2가 지금 용해도가 더 높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요걸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사실 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 정도 그래프는. 선생님이 했다는 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또 그려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조금 반대로 나 지금 잘못 그렸나? 아니지? 자, 요렇게 생겨먹은 거. 자, 여기 역전점이 조금 더 당겨져 있지? 좀 잘 못 그렸네. 자, T2가 위에 거. 요 친구 T2, 요 친구 T1. 자, 아래 거도 한번 같이 볼까? 아래 거. 아래 거도 똑같죠, 지금? 얘네 역전점이 더 먼저 오냐, 압력이 좀 더 낮을 때 오냐, 더 뒤에 오냐의 차이인 거지. 생김새, 이 컨셉 자체는 어때? 비슷해. 역전점 미만일 때는 T1이 용해도가 조금 더 높고, 역전점을 초과했을 때, 압력이 역전점을 초과했을 때는 T2,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그 친구가 용해도가 조금 더 높다. 여기랑 지금 위배되는 거 있니 없니? 없지. 그치,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이 쉽다. 그래서 요걸 이제 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음 단락이. 자, 그림은 두 가지 성분 A와 B가 초인기 유체에 녹을 때 그 용해도를 온도와 압력에 따라 나타낸 건데, 자,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A의 용해도는 두 온도 T1, T2에서 모두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T1보다 높은 온도인 T2에서 압력에 대한 용해도 의존성이 더 크다. 다시 한번. 자,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금 전반적으로 어때? 용해도가 모두 증가하는 거 사실이에요? 누가 더 높은지 말고 그냥 둘의 경향성을 둘 다 봐봐.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든 높든 용해도는 조금씩 위로 올라가잖아. 선생님 그림 좀 병시가시 그려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증가폭이 어떤지 말고 그냥 얘네들이 X축이랑 Y축이 어떤지만 봐봐. X축이랑 Y축이 어떤지만 보면 그 전반적으로 다 어때? 비례관계를 보이죠. 그치? 반비례관계가 아니라 비례관계잖아. 압력이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는데 이걸 뭐라 한다? 역전점. 그치? 우리 역전점 이야기했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 그보다 높은 압력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어려울 거 없죠? 요거 그래프랑 연결시켜서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자, B의 경우 초인기 유체에서 압력과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의 형태는 A와 유사하지만, 자, B랑 A랑 나와 있죠? 그치? 근데 역전점은 A보다 더 낮은 압력에서 나타난다.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 어때? 원점에 가까워. X축이 원점에 가까운데 역전점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아쉽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 자, 애기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상상력 발휘를 한번 더 해줘야 돼. 자, 물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뭘 녹일 때 높은 온도일 때 많이 녹아, 낮은 온도일 때 많이 녹아. 그치? 우리 압력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평상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평상시. 여러분들 그 커피 같은 거 나중에 타 먹으면 이제 어른이 돼서 회사를 다니면 커피를 사 먹을 때도 있겠지만 타 먹을 때도 많아요. 커피 타 마실 때 맥심이나 카누 같은 거 타 먹는단 말이야. 니네 여름에도 뜨거운 온커피 마실 거야? 냉커피 마실 때도 있겠지? 냉커피 타 먹을 때 어떻게 해? 그렇지, 뜨거운 걸 먼저 조금 넣어요. 카누를 부은 다음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어. 뜨거운 물을 조금 넣고 카누를 다 이렇게 비벼.
그 봉다리로 비벼야 돼, 여러분들. 그 수저로 쳐죽고 있으면 병신 취급당하니까 꼭 봉다리로. 호르몬 맛이 맛있는 거야. 근데 그거 환경 호르몬 안 나온다던데? 그렇게 해도? 어? 그러니까요. 들었잖아요. 맛있는 건데. 니는 나중에 해봐. 그거 언제 수저 갖고 또 적고 앉아있냐. 그러면 깨끗한 손가락으로 저으세요. 하여튼, 그리고 칸을 이렇게 휙휙 저. 그 다음 거기다가 뭐 해? 얼음 넣고 차가운 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해? 차가운 거 물에다가 바로 그냥 때려박으면 어떻게 될까? 안 녹아요. 그치? 안 녹아. 우리 직관에 조금 맞게끔 생각해보면, 아, 그러면 여러분들 차가운 때 잘 안 녹고 뜨거울 때 잘 녹잖아. 그러면은 뜨거운 온도 100도에 있는 물에다가 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설탕을 때려박았어. 그 다음에 그 물을 계속 두면 이제 상온에 두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그치, 식겠지? 식으면 얘가 뜨거워서 녹았었던 친구들이 식어지면서 어떻게 될까? 응결에서 튀어나와. 응결에서 튀어나와. 그 뭐였지? 석출. 그걸 석출이라 그러는데, 석출. 다시 한번. 자, 뜨거울 때 이제 녹였던 것들이 얘네들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뭐가 돼? 그 입자들이 고체로 석출되는 거야. 그치? 석출 이야기를 할 거라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 한번 해보면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 용해도가 여러분들 온도, 이 부분, 이 압력이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돼? 높잖아. 그치? 다시 한번. 압력이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높은 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역전점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되는 게 이 T1이든 T2든 온도 생각하지 말고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든 이 Y축이 다 어떻게 되냐? 높아지지? 그럼 봐봐. 야, 여기서 T2, 압력이 여기서 T2 보는 거야. 이게 B였지, 위에 있는 게. 아, A구나. A에서 T2일 때 T2 그래프에서 압력과 용해도는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야? 당연히 비례관계지. 정비례라고는 얘기 못해도 비례하잖아. 그치? 다시 한번. 자, 그럼 얘도 봐봐. T1일 때 압력과 용해도의 관계 어때? 양의 관계야? 음의 관계야? 당연히 양의 관계죠. 둘 다 양의 관계인 거야. 이 역전점의 의미는 뭐야? 누가 좀 더 급격하게 변하느냐의 그 구간인 거지. 이 둘의 양의 음의 관계를 바꾸는 그런 구간이 아닌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 알겠어? 다시 정리를 해보자. 자, 높은 압력일 때는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풀로 다 때려박아. 그럼 일단 풀로 때려박았을 때 압력이 높으면 녹아 있겠지. 근데 압력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 용해도가 떨어지면서 그렇지, 거기 있던 입자들이 석출되는 거야. 요걸 생각해. 요 내용이 나올 거니까. 알겠죠? 다시 본문 보세요. 초인기유체의 성분 A와 B가 같이 용해되어 있다고 해보자. A랑 B가 함께 있대. 이때 초인기유체의 압력을 그림에 나타낸 두 성분의 역전점 사이에 유지한 다음, 자, 다시 그림에 나타낸 역전점 사이래. 역전점 사이라는 게 어느 구간이겠어? 그림 너무 그렇네. 요 구간. 예쁜 눈으로 봐. 요 구간. 역전점 사이니까. 역전점 사이. 자, 역전점 사이에 유지한 다음에, 유체의 온도를 T2에서 T1으로 낮춘대요. T2에서 T1으로 낮춘대. 자, T2에 있었던 게 T1으로 낮아지면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될까? 용해도가. 다시. T2에서 T1으로 낮추면 요 구간. 증가하겠지. 그치? 자, 선생님 그림 너무 존나 못 그려가지고 그런데 여기 그래프 봐봐. 그래프에 어떻게 나와 있어? 그래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그려봐. 두 역전점 사이 한번. 쭉쭉 내려봐. 그럼 보여 안 보여? 자, 압력을 그 사이로 고정한다 했었죠? 그치? 그 다음 온도 T2를 어떻게 한다 했어? 그렇지. 높인다고? T2를 T1으로 낮춘다. 그치? 그럼 T2 찍어봐. T2가 위에 있어? T1이 위에 있어? 그렇지. T1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찍혀야 돼. 그럼 용해도는 어떻게 된 거야?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당연히 높아진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직접 질문 해봐. 말씀하신 A 성분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서 A 성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치? A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A랑 B, A에 대해서, 그치? A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B 봐봐. B는 어떻게 될까? T2에서 T1으로 낮추게 되면 얘는 화살표가 어떻게 돼? 아래로 쏴지지. 직접 한번 쏴보세요. 아래로 쏴지나? 그럼 얘 용해도가 어떻게 됐어? 낮아졌지? 그러면은 용해도가 낮아지면 여러분들 이 초인기 유체에 있던 B 성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죠.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온도가 낮아지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돼? 응? 자, 조금만 더. 그래서 여기 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자. T2에서 T1으로 낮추면 B 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 우리 방금 확인했죠? B가 감소되는 거. A는 어떻대요? 증가. 따라서 초인기 유체에 용해되어 있던 B 성분 어떻게 됐어? 석출. 그치? 근데 A는 오히려 용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올 게 없겠죠. 그러니까 용해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유체 온도를 다시 증가시키면, 자, 온도를 증가시켜봐. 그럼 A의 온도를 이 역전점 이상으로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용해도가, 뭐야? 뭐지? 잠깐만. 나 안 틀렸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야, 안 막혔는데 왜 말을 못 하겠지? 막혔나? 잠깐만. 자, 우리 B부터 석출하자. 자, 얘 T2에서 T1으로 온도를 낮췄지? 그럼 용해도가 떨어지면서 여기 있던 친구들이 어떻게 돼? 석출이 우두두두 나와. 그 다음에 온도를 다시 어떻게 해? 높이면은, 그치. T1에 있던 게 T2로 떨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도 툭툭툭툭 석출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혼합물이 들어갔을 때, 혼합물. 그러니까 A랑 B랑 같이 들어가 있을 때 A 따로 B 따로 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우유에 제티도 녹아 있는데 고춧가루도 같이 녹아 있는 거야. 근데 제티랑 고춧가루 녹지 않을까? 안 녹아? 착한 고춧가루라서 녹았어. 그럼 설탕. 자, 소금, 씨발. 소금이랑 제티랑 같이 녹아 있는데 소금이랑 제티랑 같이 먹으면 어떻겠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빼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빼낼 때 소금이랑 제티랑 같이 섞여 있으면 어때? 제티? 버려야 되잖아. 그치? 슬퍼요. 제일 정확하다. 슬퍼요. 제티랑 소금이랑 섞여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베스트는 뭐야? 소금 따로 빼고 또 제티 따로 빼고 해서 둘 다 따로따로 빼놓은 다음에 제티만 타서 먹는 게 제일 좋겠지. 그런 경우에 우유를 어떻게 해라? 초인기 유치로 바꿔라. 온도 높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압력을 세게 해야 되니까 존나 패면 되겠지. 그 다음에 씨발 불로 달구면서 개 패버리면 압력 유지하면서 씨발로 그냥 석주 퇴퇴하면서 제티 뱉고 제티 먼저 뱉고 그 다음에 이 새끼 다시 또 뜨겁게 데우면 어떻게 돼? 이제 소금도 뱉고 그럼 둘 다 뱉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소금 버리고 제티만 타서 먹으면 끝나겠지. 그치? 그럴 수 있는 거야. 초인기 유체는 만들 수 있지만 제티 사 먹을 돈이 없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만약에 우유에 소금이랑 제티랑 같이 들어갔어. 근데 제티를 또 살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초인기 유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이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이 B가 지금 어때, 얘들아? 요 구간에서 압력을 압력 유지한 상태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돼? 온도를 낮추게 되면 용해도가 떨어지죠. 그치? 용해도가 떨어지면서 여기서 툭툭툭툭 하고 뭐가 떨어져? 뭐만 떨어져? 그렇지. B만 떨어지는 거야. 거기에서 A는 이제 변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대로 녹아있죠. 왜 얘는 오히려 용해도가 어떠니까? 더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온도를 T1으로 줄여 놓은 다음에 그 친구를 다시 뭘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렇지. T2로 올려버리면 역전점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용해도가 어떻게 돼? 너 반대로 설명했나? 잘했는데 왜 자꾸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하지? 그렇지. T1으로 갔다가 그래 맞아. T1으로 갔다가 T1으로 갔다가 T2로 돌아오면은 용해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가 떨어지는 거야? A가 투두두둑 하고 석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합물 A랑 B를 따로따로 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요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실제로 어떻게 여기 벤조산이랑 데카네 디올의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결론 5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초인기 유체를 활용을 하면 혼합물을 쉽게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서 원래 액체 용매를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액체 용매는 초인기 유체처럼 용해도 변화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제한적이다. 그래서 결론 초인기 유체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요즘 개발되고 있다 하면서 마지막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요 그래프만 잘 이해하면 어려운 구간은 없을 거야.
다음 장에 여러분들 보면 이제 보기 문제가 4번 문제가 있죠. 요거 해결할 수 있으면 내용 다 정리한 거야. 요거 해결할 수 있으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만들어? 조인 온도를 T2에서 T1으로 내리면 B가 석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A를 석출시키려면 온도를 다시 T2로 올려. 여기에서 떨궜다가 얘를 T1으로 올리면은 잠깐만. 아니 T1에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떨어지면 T1에 있었는데 이 친구를 이제 T2로 온도를 올려버리면 용해도가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우두두두 떨어지겠지. A도. 이쪽으로 올려고 하지 마. X축을 보면 안 되는 게 압력이니까 압력은 고정이 돼 있어. 그래서 온도만 봐야 돼. 선생님 지금 자꾸 압력이랑 헷갈려가지고 여기 방금 저런 거야. 그렇지. 아까 지문에 나온 사례야 그거지. 그러면은 다시 또 온도 조절해가지고 또 뱉으면 되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응? 제티를 빼고, 그렇지. 그 다음 소금 빼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근데 그 마지막에 제티 다시 타 먹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제티를 팔아야 돼. 친구한테 팔아야 돼. 그럼 다시 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따로. 근데 친구한테 소금 제티를 줄 수는 없잖아. 소금 제티 주고 싶어? 그것도 재밌겠지. 공주 왜? 지원아 플러스 4번? 그 임계점일 때가 임계점에 위치에 있는 게 초인계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 여기 지문 첫 단락을 보면은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서 물질은 초임계 유치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31도보다 맞아. 온도가 높고 그렇지. 높고 또 압력도. 압력을 가해도 그치. 액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 중간 상태로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여기까지 됐어? 문제 4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 많이 덥니?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이 왜 안 되냐? 따뜻한 바람 나오나? 여기 뒤에 똑같아. 송풍이네. 바람만 도는 거. 쌤,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을 두는 물질이 초인계 유지하는 대로 존재해요? 좀 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의 존재하는 거예요? 온도와 압력에서 유지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존재한다 아닐까? 온도가 근데 높은 고체일 수 문제예요. 있잖아요. 사실 고체일 수 압력을 있잖아요. 액화가 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하지마 나한테 하지마. 나한테 하지마. 그거 풀지 마. 자 다시 봐봐. 자 4번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가는 뭐 해야 되겠어? 자 아까 우리 지문에서 나왔던 사례는 온도를 뭐 했었어요? 낮추는 케이스였지. 근데 이제 온도를 높이는 케이스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선에서 실선으로 올라가는 걸 먼저 보는 거야. 다시 점선에서 실선으로 올라가는 걸 먼저 볼 거예요. 위에 거 기준으로. 자 P 먼저 보자. 자 점선에서 실선으로 올라가면 용해도가 어떻게 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압력 범위는 딱 정해져 있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야? 역전점과 역전점 사이지. 그치? 역전점과 역전점 사이. 그치? 그 사이에서 보는 거야. 그 사이에서만. 맞아요? 네. 다시. 역전점 사이에서의 압력이라고 여기서 보기에서 또 고정해줬잖아. 그러니까 온도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데 높인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점선에서 실선으로 올리는 거야. 자, 점선에서 실선으로 올리면 P의 용해도는 어떻게 됐어? 높아졌지. 반면에 Q 같은 경우에 올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 내려간다라고 써야지 이제. 왜냐면은 T1에서 T2로 온도를 높이면 실선이 위에 있고 점선이 아래 병신. 점선이 위에 있고 실선이 아래 있잖아. 그러니까 용해도가 떨어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랑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로 가야 되겠죠.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맞아? 자, 그럼 용해도가 떨어진 Q에서 먼저 뭐가 될까? 그 석출이 되겠지.
그 다음에 온도를 다시 낮추게 되면 나머지 이제 뭐 누구도 P도 함께 석출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요거 이해 안 된 친구들 선생님이 따로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 문제는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서 여러분들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일단 끝. 문학도 한번 봐줄게 선생님이 앞에 거. 2번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